안녕하세요. 자, K-뷰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요. 오늘은 이 열풍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업이 그냥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뭐랄까 K-뷰티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그런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크고 있는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리폰트는 사실 한국의 우수한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혼자서는 좀 뚫기 어려운 해외 시장,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곳이요. 이런 데 진출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 유통이라기보다는 브랜드들의 글로벌 성공 파트너,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그 성장세가 자료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2분기 예상 실적만 봐도요.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45% 늘어서 한 2,600억 원대. 네, 2,623억 원 정도 예상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놀라운데 44%나 늘어서 거의 560억 원 가까이. 와, 네, 559억 원이니까요. 특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냐는 건데 21% 수준이면 21%요? 엄청나네요. 사업이 정말 알차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20% 넘는 영업이익률은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근데 이게 그냥 K-뷰티 인기 덕분만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히 유럽 쪽 성장이 정말 무서워요. 유럽이요? 네, 전년 대비해서 120%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120%요? 와. 이게 영국의 그 대형 유통망 있잖아요. 부츠? 아, 부추요? 네네. 네, 거기에 성공적으로 딱 들어가면서 K-뷰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거든요. 조선미녀, 메디큐브 같은 브랜드들이 거기서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와, 유럽 시장은 사실 들어가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걸 뚫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아시아 쪽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신흥시장 성장세가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시아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심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70% 이상, 73% 정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73%요? 네, 거기서는 달바, 티르티르, 평강률 이런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신흥시장은 사실 브랜드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물류나 마케팅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실리콘2가 바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랑 플랫폼이랑 같이 크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브랜드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주는 전략이네요. 근데 북미 쪽은 보니까 성장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북미는 사실 K-뷰티 인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요. 아, 경쟁 심화. 네, 거기에 뭐 관세 문제 같은 외부 요인도 약간은 영향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안에서 K-뷰티를 찾는 수요 자체는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아, 수요는 여전하군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뭐 큰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수보다는 K-뷰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실리콘2가 하는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실리콘2가 가진 그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점은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그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 가능성인데요. 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혹시 뭐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지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대 주주 지분 매도는 과거에도 몇 번 있었고요. 주로 증여세 납부 같은 좀 개인적인 자금 필요 때문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사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경영권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안이에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줘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는 게 중요하죠. 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리콘2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K-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성장 잠재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이랑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맞습니다. K-뷰티 브랜드들이 앞으로 세계로 더 뻗어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실리콘2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K뷰티 생태계 안에서 또 어떤 혁신적인 역할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K뷰티 산업의 성장 동력,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갖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관심사에 딱 맞는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있는 분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